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가 진짜 개불쌍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탄지로는 태생부터 상당히 불쌍한 편이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흙수저 집안입니다. 뭐 이 시절이야 당연히 가난하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한 집안이 많겠지만 카마도 가문은 산속에 집 하나 지어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아주 열악하죠. 가정 자체는 화목해 보이지만 생필품 하나 사러 가는데도 산 밑에 있는 마을로 내려가야 하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유행이나 지식 수준이 한참이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산속에 탄지로 집만 딸랑 있다 보니 레이코가 처음에 쓰러졌을 때 그녀를 의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산길을 엄청나게 달렸어야 하는 걸 보면 솔직히 탄지로의 형제나 밑에 형제 중 누군가가 병 때문에 미리 죽었다고 해도 납득을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아빠인 탄지로가 일찍 단명한 것도 물론 반점 때문에 약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의료시설에 도움을 받지 못해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거기에다가 탄지로의 과거를 보면 집 주변에 거대한 식인곰이 나타난 적도 있는데 그땐 다행히 탄지로가 있었기에 그 곰을 막을 수 있었지만 만약 탄지로가 없을 때 그 곰이 나왔더라면 탄지로 가족들은 부장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이미 곰에게 전부 죽었을 겁니다. 부장이 신나게 인간에게 피를 주입하기 위해 탄지로 집에 왔을 때 탄지로 가족들의 뼈만 남아있었겠죠. 그만큼 위험한 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고 전기가 없는 산속은 알다시피 밤이 되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병약한 몸을 가진 탄지로임에도 불구하고 탄지로의 형제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애초에 산속에서만 살고 남들 다 살고 있는 마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으면 부자에게 딱 찍혀서 가족이 몰살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산짐승에 대한 피해, 범죄의 노출, 아주 최악의 주 형태에서 태어났다는 걸 볼 수 있죠. 거기에다 탄지로는 사실상 스스로 꿈을 꿀 수 없는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찍 죽은 아빠 때문에 일찍 소년가장이 된 탄지로인데 한참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나이에 산에서 나무를 하며 숯을 만들고 마을에 내다 팔아야 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갔죠. 탄지로는 다양한 세상을 보지 못했고 당연하게도 아빠가 했던 일을 이어받아서 했는데 사실 숯을 만드는 게 그렇게 대대손손 물려받으면 장인 정신이 가득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탄지로가 넓은 세상을 알았다면 아빠가 죽자마자 산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마을에 내려가 살았다면 엄마도 일을 하고 네이코도 일할 수 있는 나이인 만큼 숯을 팔며 사는 것보다도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탄지로는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그저 익숙한 숯쟁이로 살았겠죠? 아마 무전이 와서 가족이 죽지 않았더라도 평생 숯을 팔며 산속에서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탄지로도 참 문제인 게 히노카미 카오라 같은 거 전수해주지 말고 탄지로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했다면 산에서 내려가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참 불쌍하죠. 탄지로의 시대에는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경우가 허다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탄지로의 경우는 가난의 대물림, 낮은 교육에 대물림을 받는 수준의 삶이었을 겁니다. 즉,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 탄지로는 무잔에게 당하지 않았더라도 좋은 형편으로 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탄지로 캐릭이 참 불쌍한 이유죠. 그리고 탄지로는 가족의 대부분을 어린 나이에 잃게 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13살의 나이로 소년가장 역할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나이에 많은 가족들을 잃게 되었는데 사실 아빠 탄지로의 죽음 같은 경우는 병으로 죽는 상황이라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던 상황이었을 것이지만 다른 가족들 같은 경우는 무잔에 의해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하고 이별의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낸 일종의 사고사와도 같죠. 보통 장례식 같은 데 보면 투병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의 경우보다 갑작스러운 사고사로 죽은 사람의 경우가 더욱더 오열 소리가 퍼져나오고 충격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린 탄지로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라고 봤는데 특히 자신을 키워준 엄마라는 존재가 눈앞에서 살해당한 모습을 본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혀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의 비극이죠. 이미 이 정도만으로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다가 동생인 네이코는 오니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도 참 가족으로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네이코까지 전부 다 죽었다면 탄지로는 그냥 산짐승으로부터 가족들이 습격을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이후 마음은 무너지지만 다소 평범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코가 오니로 변했기에 오니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고 가족들의 원소에 대해 알게 되었죠. 네이코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인간을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는 일종의 조현병 환자라던가 분노 조절 장애 상태나 다름없는 느낌일 텐데 내 가족이 언제 다른 사람들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산다면 그 자체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위험한 동생을 어디에다가 맡길 수도 없으니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자신은 오니를 사냥하면서 오니인 동생은 지켜야 하고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도 비상식적인 착해 빠진 성격을 보여주는 것도 그동안의 엄청난 스트레스에 정신이 살짝 나가버린 거 아닌가 추측도 해봅니다. 그리고 탄지로는 소년 만화의 주인공답게 온갖 개고생을 다합니다. 여러 오니들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입기도 하고 매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어 나비저택에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무장과의 싸움에서 한쪽 눈을 잃고 한쪽 팔을 잃게 되는데 이후 오니가 되어 재생이 되긴 하지만 인간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신체의 역할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15살의 나이에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장애인으로 살게 된 탄지로 산에서만 살지 않았더라도 이 고생을 하지 않았겠죠. 거기에다 탄지로는 그 누구보다 많은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급에 올라가지 못하며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리 탄지로가 계급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조직에 들어가서 정점을 찍는다는 건 아주 큰 성취감을 주는 것이기에 마지막에 귀할 때가 해체하더라도 주의 계급으로 특진시켜줬으면 어땠나 생각이 되죠. 솔직히 탄지로보다 어린 무이치로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오니들과 하연들을 잡았는지 몰라도 일단 주의 계급을 부여받았는데 탄지로는 전 하연류 쿄가이, 하연호 루이, 하인 엠무, 상현류 다키우타로 상해산 탱구, 상해산 아카자를 대체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사이미 같은 경우는 주가 될 때 동료와 함께 하연을 대체하고 주가 되었던 걸 봐서는 함께 대체하는 것도 공로로 인정받는데 탄지로는 그 많은 12개월의 오니를 대체하고도 결국 주의 자리에 가지 못한 걸 보면 참 의아하죠. 아무리 순차적으로 계급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한 번도 잡아온 적 없는 상인의 오니를 잡은 유학 임무 시점이 지난 후라도 주의 자리에 가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상인의 오니는 기존의 주들도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 강적인데 그런 오니를 쓰러뜨렸다는 건 충분히 주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마지막에 탄지로의 계급은 병입니다. 주가 있고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있는데 탄지로처럼 아무리 수준 높은 오니들을 많이 잡아도 병의 계급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어떤 정치적인 힘을 활용해야만 주의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듭니다. 실력만으로는 주가 될 수 없으니 강력한 권력이 있는 누군가에게 줄을 선다거나 아부를 한다거나 어쨌든 작가가 이 계급에 대한 시스템을 너무 개판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가장 큰 희생양이 아마 탄지로라고 생각이 되네요. 더군다나 탄지로 같은 경우는 최종 후면에서도 주들 사이에서 주인공다운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참 불쌍한데요. 보통 소년 액션 만화의 주인공이라면 최종 후면 때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며 최종 병기가 되어야 간제가 나죠. 그동안의 성장이 그걸 이루며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끝판왕을 상대로 선전하는 모습. 하지만 탄지로는 최종 국면에서 귀살대와 싸우는 상현인 코쿠시보, 도마, 아카자, 카야쿠 중 상대적으로 약한 쪽에 속하는 아카자와 싸우게 되며 다른 강한 이들과 싸우는 이들에게 강렬한 임팩트를 뺏기게 되는데 심지어 아카자를 죽이는 장면에서도 탄지로의 강해진 능력이 임팩트가 있다기보단 아카자의 폭풍 눈물 나는 과거가 워낙 인상 깊기에 탄지로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무장과의 싸움에서도 주인공 버프를 받고 요리치의 해외업을 씀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들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포스를 내뿜지 못하며 심지어 무장에게는 요리치보다 한참 못하는 평가를 받게 되죠. 결국 탄지로는 다른 소년 액션 만화 캐릭터들에 비해 강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극할 세가에서는 한가닥해진
탄지로라고 할지라도 귀칼 세계관 자체가 워낙 약한 세계관이다 보니 다른 만화 세계관에 가면 일반 캐릭터에게도 발릴 정도의 전투력이라는 것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쪼레 악당에게 처참하게 죽어 밈이 되어버린 드래곤볼의 야무치랑부터도 탄지로가 짐 이러면서 놀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귀칼 팬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죠. 우리 애들이 그래도 귀칼 세계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요 이러면서. 또한 탄지로가 불쌍한 건 제대로 된 러브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카나와와 이어지긴 하지만 그 서사가 너무 많이 스킵이 된 느낌으로 갑자기 카나와와 이어지는 느낌이 있죠. 사실상 탄지로가 카나와와 했던 것은 나비저택에서 수련을 하다가 냄새나는 차를 카나와에게 부리지 않은 것과 무한열차로 떠나기 전 카나와에게 인사를 하는 척 플러팅을 하는 것, 그리고 그냥 인사하거나 간호해주는 그것 말고는 실제적으로 카나와 엮여서 했던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보통 주인공에게 러브라인을 만들면 함께 오니 사냥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극적으로 구해준다거나 어떤 각성을 시켜주는 요소를 넣어야 독자들도 마음 콩닥콩닥하게 볼 텐데, 탄지로와 카나오는 그런 장면이 없어서 주인공 대우를 제대로 안 해준 느낌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애니의 주인공에 비해 대우가 좋지도 않고 작품 내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은 탄지로. 하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불쌍하지만 정의감이 있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탄지로라서 또 매력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탄지로의 불쌍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